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컴퓨터 일반 해설을 강의하게 된 해커스의 곽훈입니다.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가면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뭐 평이했어요. 작년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뭐 7급은 조금 어려웠는데, 9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1번에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 거예요. 연결 리스트의 크기는 n이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는 뭔가 좀 이해를 요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도 이해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원형 연결 리스트에서 헤드 포인터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헤드 포인터가 처음 노드를 가리킬 수도 있고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수도 있는데,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때 첫 번째 노드 삽입과 삭제 시간 복잡도는 5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노드가 첫 번째 노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이중 연결 리스트에서 특정 노드의 포인터를 안다면, 여기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모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특정 노드의 포인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해당 노드 삭제 시간 복잡도는 5일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위치를 알고 있는 특정 노드 삭제 시간 복잡도는 ON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노드를 찾아야 되니까 ON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특정 노드 탐색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탐색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5일이다? 아니죠. ON이죠. 왜냐하면은 얘랑 비슷한 건데 이제 찾아야 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찾아야 되니까 ON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이제 임계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1번에 임계 구역을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있을 때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 구역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상호 배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피터슨 알고리즘은 두 개의 프로세스 간 임계 구역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은 지문이에요. 이게 새로 나온 지문이고, 잠깐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임계 구역의 문제를 해결 방안인 모니터는 기출에 나왔던 거죠. 모니터는 한순간에 한 프로세스만 모니터에 진입하도록 보장한다. 이것도 임계 구역 관련된 거예요. 이건 기출에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3번에 세마포는 오직 두 개의 값만 갖는 변수로서 상호 배제의 해결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답이 될 만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돼서 답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두 개의 값만, 여기 보면은 세마포는 이진 세마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 세마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 세마포는 오직 두 개의 값만 갖죠. 0, 1만 갖는데, 카운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카운팅에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3번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정규형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거. 되게 쉽게 나왔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완, 이, 결, 다, 조를 외웠어요. 그래서 원자성 요거죠. 요게 제1이고, 그 다음에 요건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완전 요거죠. 그 다음에 이행, 그 다음에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되게 쉽게 나왔죠. 4번도 보면은 SQL 명령 중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SIUD 해가지고 이게 DML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서트는 내가 이제 삽입하는 명령어고, 업데이트는 수정하는 거고,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셀렉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5번에 다음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진 탐색은 뭐냐면 중간 탐색한 다음에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진 탐색을 수행하면 처음 비교되는 값은 무엇인가이니까 중간 값이니까, 그죠? 중간 값이니까 40 중간이면 40이 된다.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6번도 되게 쉬웠죠. 6번도 보면은 해싱에서 발생하는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1번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현상 아니죠. 그리고 2번에 해시 함수가 실행되지 않는 오류 이런 거 아니죠. 그리고 3번에 저장된 데이터가 정렬되는 과정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 않은 그런 지문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4번에 서로 다른 키가 동일한 해시 주소를 가리키는 현상이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기계학습 방법 중에서 지도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인 건데, 1번에 정답 데이터 없이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스스로 찾는 학습 방식. 요거는 비지도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상과 벌을 기반으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방식. 요건 강화 학습이고요. 그리고 4번에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규칙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 요게 규칙 기반 학습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 시스템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3번에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함께 학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요게 지도 학습이죠. 이렇게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되게 쉬웠죠. 8번 보시면은 제어 구성 요소에서 장치와 역할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잘못 나왔어요. 제어 장치에 이제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레지스터가 포함된 건 아닌데 제어 장치랑 레지스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 나왔어요. 기존 기출에도 그렇게 뭉뚱그려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명령어 레지스터는 명령 실행에서 접근하는 주 메모리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의 인덱스 레지스터는 실행 명령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인덱스를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주소 레지스터는 명령에 따라 연산한 결과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의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번지를 저장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번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번에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다. 맞죠? 2번에 형상 항목에는 소스 코드, 설계 문서, 테스트 문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버전 관리는 형상 관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다. 버전은 뭐 소프트웨어 버전도 될 수 있고, 그럼 버전 얘기하는 거예요. 버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형상 관리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품질과는 관련이 없다. 뜬금없이? 아니죠. 관련이 있죠. 저거는 잘못된 거고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보면은 10번에 OSI 7 계층 중에서 네트워크 계층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번에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용 계층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와 압축 수행하는 거는 표현 계층일 거고요. 그리고 4번에 물리적인 케이블 연결 및 전기 신호 처리는 물리 계층일 거고요. 2번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패킷을 전달하는 거는 라우팅이니까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11번 얘도 이제 쉬웠죠. TCP 프로토콜의 헤더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순서 번호 있죠. 데이터의 전송 수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확인 응답 번호는 수신을 확인한 다음에 받을 데이터의 번호인 거죠. 왜냐하면 확인 응답 번호는 상대방이 보내온 시커스 넘버에다가 데이터 길이를 더한 거니까 결국에는 다음에 받을 데이터의 번호가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플래그 비트에는 연결 설정 및 종료를 위한 씬, 연결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핀, 종료하기 위한 거, 에크, 확인하기 위한 거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목적지 맥 주소 없죠. 목적지 맥 주소는 여기에 실린 게 아니고 얘는 포트 번호가 있겠죠. 완전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 C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는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PTR에 데이터 플러스 1이니까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PTR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100이 들어가는 거죠. 100이 들어가면은 데이터 1은 얘고 데이터 2는 얘니까 20과 100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되게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3번도 되게 괜찮은 쉬운 문제였고, 정렬 알고리즘은 시간적 복잡도와 공간적 복잡도에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삽, 썸버, 그 다음에 퀵 힙합, 얘가 5의 n제곱에 비례하고 요게 5의 n 로그 n에 비례하잖아요. 얘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죠? 이게 빠른 거고. 그래서 1번에 버블 정렬은 병합 정렬. 버블 정렬에 비해서 병합 정렬이 성능이 좋다. 맞죠? 그리고 2번에 삽입 정렬에 비해서 힙 정렬이 평균 성능이 좋다. 맞죠? 그리고 4번에 선택 정렬에 비해 힙 정렬의 취약 성능이 좋다. 맞고요. 그리고 3번에 병합 정렬과 퀵 정렬 있는데, 퀵 정렬 여기 있죠. 요거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퀵 정렬의 최악은 5의 n제곱이에요. 항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퀵 정렬이 좋은 게 아니라 병합 정렬이 더 좋은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에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1번에 페이징에서 사용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주소는 가상 주소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가상 주소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상 주소 페이지는 물리 주소 공간의 프레임으로 대응된다. 페이지 프레임 맞는 거고, 그리고 3번의 페이지 테이블은 가상 주소 공간과 물리 주소 공간을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그리고 4번에 하나의 물리 주소 프레임은 여러 가상 주소 페이지에 대응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공유라고 배웠어요. 그걸 공유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15번에 SRAM과 DRA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1번에 일반적으로 DRAM은 SRAM에 비해서 고속으로 접근 가능하다? 아니죠. 거꾸로 됐죠. SRAM이 고속이죠. 2번에 일반적으로 DRAM은 SRAM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크지 않죠. 3번에 일반적으로 SRAM은 DRAM과 달리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아니죠. 리프레시가 필요하지 않죠. 3번에 DRAM은 컨덴서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됐어요. 원래 이제 캐패시터고요. 저거 뭐 삼성 반도체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컨덴서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그냥 캐패시터예요. 캐패시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DRAM은 캐패시터, SRAM은 플립플롭 비트 저장 방법으로 사용된다. 저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저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 16번에 디자인 패턴 중에 생성 패턴에 해당하는 거, 요거 되게 쉬웠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팩추싱푸빌, 팩추싱푸빌. 여기서 보면은 싱글톤. 1번에 싱글톤이 될 거예요. 싱글톤.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에 파이프라인에서 해저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에 구조적 해저드는 파이프라인 단계 간 장치 사용에 대한 경쟁 충돌로, 그러니까 장치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2번에 데이터 해저드는 이전 명령의 결과값이 산출되기 전에 다음 명령의 읽기에서 발생하는 거 맞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읽으려고 하니까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제어 해저드는 조건부 분기 등 실행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가져온 명령어가 유효한 명령어여야 되는데 분기가 발생하니까 유효한 명령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전방 전달 포워딩은 지금 데이터 해저드와 관련이 된 건데, 명령어 실행 순서를 바꿔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다. 요거는 제어 해저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굳이 얘기를 하면 뭐 지연 분기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방 전달 포워딩은 데이터 해저드에서 데이터를 미리 전 단계에 그 결과가 저장되기 전에 미리 땡겨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쉬웠고,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18번 보시면은 다음 표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비교한 거다. 이중 빈칸 가라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상대적 실행 속도, 컴파일러가 보면은 고속이죠. 그리고 얘는 저속이고, 그 다음에 얘는 C 언어고 얘는 자바스크립트. 일단 스크립트 들어간 거는 다 제가 인터프리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쉬웠죠. 19번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계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일단 뭐 요구 분석이란 구현은 처음과 마지막이고, 중간에 개념,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물리, 이렇게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것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뭐 되게 쉬웠죠. 여기 보면은 20번에 화이트 박스 및 블랙 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에 화이트 박스 시험은 프로그램 내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입력 시험한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블랙 박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블랙 박스 시험은 프로그램의 모든 명령에 실행되는 조합이 존재하는지, 요거는 화이트 박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블랙 박스 시험은 프로그램 조건식을 분석 가능한 오류값을 점검하는 거, 요건 화이트 박스고요. 3번에 화이트 박스 시험은 프로그램의 논리 흐름과 복잡도를 산출하여 시험한다.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1번에 다음과 같은 소스의 C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5를 입력하였다. 출력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거는 이제 차근히 풀어보시면 돼요. 차근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5를 입력했어요. 5를 입력했고, 여기 이제 5가 들어오면은 맨 처음에 얘가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되면은 5, 5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4를 호출할 거고, 4를 호출할 거고, 이제 4가 들어오면은 4가 여기 나눠 떨어지니까 4 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3으로 갈 거고, 3으로 갈 거잖아요. 3으로 가면 이제 여기로 3으로 다시 오면은 결국에는 얘로 안 가니까 얘로 가죠. 얘로 가면은 3이 올 거고, 3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2가 올 거고, 2로 나눠 떨어지니까 2가 올 거고, 2가 갈 거고, 이제 1을 호출하게 되면, 2턴 1이니까 곱하기 1일 거예요. 다 곱하고 더하면 25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2번에 네트워크상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의 게이트웨이는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아니에요. 다른 프로토콜이에요. 잘못됐고, 그 다음에 3번에 브릿지는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을 모두 전달하지 않아요. 4번에 스위치는 포트로 수신된 패킷, 페이로드 데이터를 분석 필터링, 아니에요. 스위치는 이제 맥 주소 보고 하는 거예요. 페이로드를 보지 않아요. 이번에 라우터는 동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패킷의, 그러니까 동일 프로토콜은 이제 IP 관련된 거일 거고, 패킷의 전송 경로 설정, 패킷 전달하는 거, 라우팅 관련된 거죠. 저 관련된 거고,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 다음 보기에서 설명된 프로토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네트워크상의 모든 호스트와 라우터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요게 그 ARP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요청과 응답을 통해 획득한 주소값, 요게 맥 주소일 거고, 캐시 테이블은 맥 캐시 테이블일 거고, 저장 통신율을 높인다. 요게 ARP 관련된 거고, 일단 ICMP는 제어 메시지 관련된 거고, 에러 메시지 관련된 거고, IGMP는 멀티캐스트 그룹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NAT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IP를 퍼블릭 IP로 바꿔주는 그런 테이블이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24번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 거예요. 일단 보시면, 일단 2번에 PAS는 플랫폼 제공하는 거잖아요. 개발을 위한 플랫폼 도구를 제공받아 사용자 서비스를 개발 공급함,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IaaS는 인프라스트럭처 제공하는 거잖아요. 물리적 전산 자원을 대여하는 건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받는 거 맞는 거고, 4번에 AIaaS는 AI 서비스 도구를 제공받아 지능형 사용자 서비스를 개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이 AAS는 어떤 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AIAS를 기존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런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잖아요. RAAS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랜섬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악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서비스로 랜섬웨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1번에 SaaS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건데, 소프트웨어 실행 파일을 배포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받아 프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소프트웨어 아니면 뭐 MS 오피스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실행 파일 배포하기 위한 게 아니고, 1번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것도 25번도 저 KVM도 그 기출에 나왔던 범위에 있는 거, 기출에 KVM이라는 용어가 한 번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해설을 보시면 되는데, 요 KV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가상 머신을 동작시키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이게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커널 기반의 버추얼 머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1쪽 맞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운영체제, 그 위에 윈도우즈나 리눅스 등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윈도우즈에서 이를 이용해서 직접 가상화를 제공한다? 이거는 윈도우즈가 아니에요. 윈도우즈가 아니고 리눅스예요. 리눅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정리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는 사실 이제 기출이나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고, 향후에 준비를 할 때 그렇게 그런 기반에서 준비를 하면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